국제유가가 하루 사이에 30%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급격하게 내려간 것은 1991년 걸프전쟁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로부터 촉발된 역오일 쇼크인데 코로나19의 석유 시장 불안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 증시도 동반 추락하였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0년 3월 9일 영국 런던 ICE 선물거래소 개장과 동시에 크루드 오일 가격이 배럴당 32.90달러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 45.27달러와 비교했을 때 약 30%나 급락한 것입니다. 장중 한때이긴 하지만 낙폭으로는 91년 걸프전 이후 최대입니다. 29년 전 걸프전 당시 유가는 전쟁 국면에 따라 폭등과 폭락을 거듭했었습니다. 지금부터 오일 쇼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50년대부터 선진국들이 누리던 경제 성장과 동시에 중산층 확대를 누리던 자본주의 황금기를 끝장낸 사건으로서 유류 파동 또는 석유 파동이라고도 합니다. 산유국들의 모임인 오펙에서 석유 가격을 왕창 올려서 전 세계 경제에 압박을 가한 사건이며 말 그대로 중동판 잠가라 밸브라고도 합니다. 한국 경제 성장에 대해 얘기할 때 나오는 중동 붐이 바로 이 시기로서 한국에서 중동권으로 넘어가 일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석유 파동이라고도 불리는 오일 쇼크는 급격한 국제유가 상승이 초래한 경제위기 상황을 뜻하는데요. 1973년에서 74년에 제4차 중동전쟁이 아랍권의 패배로 끝난 이후 오펙의 리비아, 이라크, 이란, 이집트, 시리아, 튀니지가 손잡고 석유 수출을 줄이는 동시에 원유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친미 국가였던 베네수엘라와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와 비오펙 국가인 소련도 이 틈을 타 석유 가격을 대대적으로 인상하며 1배럴당 2.9달러였던 원유가는 3개월 만에 11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는 현재 달러 가치로 환산하면 14.5달러에서 55달러로 폭등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당장 세계 경제에는 헬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이걸 산유국이 돈 벌려고 전 세계를 물먹인 사건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 기존의 비정상적으로 낮은 유가는 다국적 기업들이 해당 국가에서 헐값에 석유 채굴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측면이 크다고 합니다. 해당 국가 입장에서 보자면 자원 강탈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카다피가 다국적 기업을 리비아에서 밀어내고 석유 산업을 국유화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주변 국가들이 뒤를 이은 결과가 결국 유가 폭등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유가 합리화라고 해도 할 말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제3세계에서 자원 민족주의 열풍이 몰아쳤고 석유뿐만 아니라 다른 자원들의 가격도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2차 오일 쇼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이란과 이라크 전쟁으로 유가가 다시 폭등하며 2차 오일 쇼크가 발발했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으로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슬람주의에 입각한 공화국 신정부가 수립된 이란은 하루 600만 배럴 분량이던 석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까지 축소했고 유가는 2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듬해 이라크의 이란 침공으로 발발한 이란-이라크 전쟁 때문에 30달러 선이 깨지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개적으로 석유의 무기화를 천명한 뒤 39달러까지 찍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물가는 상승하였고 인플레이션 부담으로 경기 침체가 오면서 실업률이 높아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으며 미국의 FRB는 급작스럽게 불어난 달러를 미국 은행으로 회수하기 위해 금리를 21%까지 인상했습니다. 이 결과 미국의 잔뜩 외채를 끌어다 국내의 산업화를 진행하고 있던 우리나라나 멕시코, 폴란드 등은 졸지에 빚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맞았고 경제가 크게 휘청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고이율 정책은 오일 쇼크가 끝난 뒤에도 지속되어서 1980년대 중남미와 동유럽 외채 위기의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루마니아 차우셰스쿠 문서에 나와 있는 수입은 안 하고 수출만 하는 정책과 비슷한 경제 정책이 동유럽과 중남미에서 널리 펼쳐졌을 때가 바로 1980년대의 일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기본적인 복지 지출마저도 줄이면서 국민들의 삶은 힘들어졌습니다. 1979년 상반기부터 원유 도입값이 인상되어 하반기 들어 오일 쇼크의 조짐이 보여 박정희 정권 몰락의 원인들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시기 한국 경제는 석유 의존도가 높은 중화학공업을 육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연간 제조업 성장률이 20% 이상 상회해 1차 석유 파동 당시보다 석유 의존도가 훨씬 높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 타격이 컸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률도 1978년에 14%의 물가 상승률에서 18%로 상승하고 기업 정리, 해고가 급속히 늘어 본격적인 불황으로 접어들었지만 경제 성장률은 8.6%를 기록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대불황은 1980년대인데 그 당시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인 마이너스 1.7%를 기록하였고 물가 상승률은 29%로 급등해 오일 쇼크 1차 때보다 극심한 경제적 시련을 겪었습니다. 제5공화국이 병폐라고만 알려진 자동차 공업 통합 조치도 알고 보면 오일 쇼크로 인한 자동차 수요 급감이 한몫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황과 비슷한 상황은 외환 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로서 1998년도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역 오일 쇼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역 오일 쇼크는 반대로 유가가 급락해 경제에 타격을 주는 일을 의미합니다. 2014년 후반기 이후 석유값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산유국들을 중심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셰일가스를 본격적으로 채굴하면서 미국의 석유 공급이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여기에 석유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유지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 산유국들도 석유 공급을 늘리는 치킨 게임을 벌여서 유가가 급속도로 떨어졌습니다. 예전과 다른 건 미국이 이번엔 치킨 게임에서 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산량이 딸려 유가를 맞출 수 없었던 업체들은 생산 중지를 외쳤으나 전반적으로 엄청난 채굴 효율 증가로 인해 미국도 밀리지 않고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오펙 국가들 중 생산성이 떨어지는 국가들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석유 수출에 경제를 의존하던 베네수엘라, 알제리 등 개발도상 산유국들은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한때 신흥경제 강국을 뜻하는 브릭스의 축이었던 브라질과 러시아 역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2007년에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간신히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 경제는 이런 경제위기의 연쇄 효과로 심각한 불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비중동 지역의 오펙 국가들은 꾸준히 감산을 주장해왔고 이로 인해 2016년 초에 들어서야 간신히 석유 생산량 동결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등의 중동 지역 오펙 가입국들은 입장을 번복하며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듯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걸프전쟁도 이라크와 미국 등 34개 다국적군이 벌인 전쟁으로서 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 시발점이었습니다. 90년에 시작돼 91년 다국적군의 승리로 끝났는데 이라크와 쿠웨이트 국경 지대에 있는 대규모 유전을 둘러싼 이권 다툼이 전쟁의 주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유가는 1991년 걸프전 때 잠깐 급등했다가 전쟁 종결과 함께 다시 배럴당 10달러대로 내려갔으며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는 9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부터 유가 하락에 따른 경제난에 지친 산유국들이 감산에 나서면서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유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인구 대국들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 급증으로 인해 석유값이 배럴당 100달러를 훨씬 넘어
140달러에 가까워지기도 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가 몰아친 2008년 말에서 2009년을 제외하면 2014년 중반까지도 꾸준히 100달러의 고유가를 유지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보면 이 시기의 유가는 2차 오일 쇼크 때를 넘어선 수준이었지만 그동안 대체 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성 증대로 석유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 떨어졌고 각 국가들의 석유 비축분 그리고 셰일가스 생산으로 그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했기 때문에 3차 오일 쇼크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국제 석유 거래 시장을 전시 상황으로 내몰았습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가뜩이나 불안하게 움직이던 석유 시장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의 경제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합니다.